콴의 별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9강 칼데안 오더 행성의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9강으로 이제 칼데안 오더라는 것과 행성의 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함께 할 건데요. 칼데안 오더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토목화태 금수달 뭐 약간 일종의 주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렇게 7행성에 대한 속도, 즉 지구에서 그 하늘을 보면은 별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행성들도 지구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별에 속하는, 물론 별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는 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빛을 반사하는 행성으로서 관측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행성들의 속도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달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또 수성이라든지 뭐 목성이라든지 이제 막 이렇게 토성이라든지 이런 행성들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지구에서 행성들, 7행성들을 바라봤을 때 움직이는 겉보기 속도의 순서를 그대로 나열을 한 게 칼데안 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이 그 속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의 자전 때문에, 혹은 이제 나머지 행성들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지구의 자전이라는 현상을 제하고 단순히 동일한 지점에서 그 행성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속도 순서가 달이 가장 빠르고요, 토성이 제일 느려요. 그래서 토목화태 금수달 했을 때 토성이 첫 번째니까 제일 빠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토성이 제일 느리고 달이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느린 것부터 빠른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게 칼데안 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기본기기도 하고, 제가 이걸 9강으로 뺀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저번 8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요 과정까지 이제 오시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살짝 가볍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요 9강과 다음에 있을 10강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는 좀 가벼운 그런 라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9강에 있을 칼데안 오더라는 부분은 원래 1강, 2강, 3강? 한 3강이나 4강쯤에 나왔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제 되게 가벼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데요, 이 칼데안 오더에 말하는 이 겉보기 속도라는 거는요, 아스펙트를 배우고 난 이후에 이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저희가 이렇게 아스펙트를 맺는 거를 보게 되면은 화성과 태양이 있어요. 12도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행성이 진행 방향이 같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두 행성은 언젠가 만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행성은 아쉽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화성 속도가 느리고 태양 속도가 더 빨라요. 즉 속도의 개념은 이 아스펙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이것은 곧 아스펙트는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성사될 수 있는가, 성사되지 못하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펙트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퍼레이팅과 어플레잉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의 양상이 단조롭게 그냥 사건 성사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 다이나믹한 그런 동적인 부분의 사건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2D 차트잖아요. 저희가 이거 시간을 1초마다 늘리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데안 오더라고 하는 이런 속도의 기본 개념을 여기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나 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나 아스펙트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더 다이나믹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조미료, 네, 조미료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데온 오더를 초반에 알고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아스펙트나 좀 중요한 개념들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데온 오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더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칼데온 오더를 뒤에다 배치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12도면은 지금 이미 충분히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화성은 태양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 행성은 컨정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오차가 12도나 되는 컨정션이고 둘은 나중에 헤어질 거다. 그래서 세퍼레이팅 컨정션이 되므로 별로 효력이 없는 그런 아스펙트. 그냥 두 개의 행성은 같은 별자리 안에 위치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럼 봐볼까요? 태양과 목성이 4도 차로 섹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각을 보내고 있죠. 이런 경우에 두 개의 행성은 과연 멀어질지 아니면 가까워질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보시면은 태양이 목성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이 이동하는 거리보다 태양이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아스펙트가 되고 이 육각은 어플라인 육각이 됩니다. 즉 4도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4도보다 조금 더 되겠죠. 근데 이제 대략 4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도 정도 후에는 두 개 행성이 완전히 파틸로 딱 육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일으키고 난 후에 이제 세퍼레이팅으로 넘어가면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 이제 4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목성과 태양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도를 한 달 정도로 취급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후에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도수에다가 시간적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건이 언제 발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게 호라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이탈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탈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인생의 그런 정확한 사건들을 이렇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추론 기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략적인 시기를 언급을 하고 개월수로 언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만 호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호라리를 보기 위해서 띄워놓는 차트가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는 그런 답을 구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 차트 자체가 굉장히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네이탈 차트거든요. 네이탈 차트는 이 사람의 인생, 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차트예요. 엄청 복잡하고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이 도수만 가지고 몇 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복잡할 수 있는 그 삶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단조롭게 축약시켜 버릴 수 있는, 즉 그 사람의 삶을 좀 나쁜 말로 부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보고 이제 네이탈에서는 추론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논을 하게 되고, 호라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한 사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단순한 걸로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조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수에다가 날짜나 시간 같은 거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택배 같은 거 기다리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의외로 잘 맞아요. 네, 다만 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목성이랑 태양 조합 같은 경우는 월 단위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년 단위를 생각한다면 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근데 또 년 단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사건이고, 이런 사건에서는 최대로 최장 기간을 잡아봤자 이 정도까지밖에 유효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 상태에서 도수에다가 월을 대입을 할지, 년을 대입을 할지, 뭐 시간을 대입을 할지, 일, 주 이런 것들 대입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쉽게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성학 개론에서 네이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호라리 쪽에 있는 그런 개념들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칼데안 오더에서의 그 속도는 토모카티 금수달 이런 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외에서는 정규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추적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문헌들, 옛 문헌들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명맥을 이어오려고 하는 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너무 이렇게 틀에 딱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열어서 접목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트들을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게 생기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규적인 그런 커리큘럼이나 정규적인 학교 뭐 이렇게 과정 같은 거를 따르는 정식적인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식견이 되셔서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꽉 막히게 보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접목하면서 보면은 어쩌면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죠. 네, 사실 이거는 학문의 아니 하늘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결코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너무 무거운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점성학이라는 게 이제 취미로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의 삶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고 또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때때로는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각설하고 칼데안 오더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성의 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행성의 모션은 좀 과학적이에요. 네, 모션 하면 상태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행성이 지닐 수 있는 상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한 행성의 상태, 진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건 순행. 네,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느려지잖아요. 어느 지점이 되면은. 그러면서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역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멈췄다가 다시 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순행, 정지, 역행, 이 세 가지가 행성이 지닐 수 있는 모션이 되는데요. 이 행성의 모션에 관련된 글타래를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하다가 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면서 행성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가다가 역행을 하고 그러다가 멈추고 다시 가게 됩니다. 네, 이때 이 순행을 하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는 이 정지 구간 있죠? 여기를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요. 이건 퍼스트 스테이셔너리, 즉 역행 정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역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행을 하게 되고 역행을 리트로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다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순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멈추는 구간이 생겨요. 이 구간을 세컨드 스테이셔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순행 정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이렉트하게 쫙 하면서 순행을 하게 되죠. 네. 발음이 조금 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토성, 목성, 화성은 이제 지구 밖에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외행성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는 슈페리얼 행성이라고 하고, 내행성은 인피리얼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슈피리얼 행성, 즉 외행성은 지구 밖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요. 인피리얼, 즉 내행성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천궁도에서 볼 때 행성들은 환경을 통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평균 속도가 있어요. 달은 13도 10분, 태양은 1도, 수성도 거의 1도, 금성도 1도. 네,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은 태양 기준으로 수성이랑 금성이랑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 최대 이각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는 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제 금수달, 수성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 마지막에 태양이 되는 거죠. 그 화성, 목성, 토성은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성이 움직이는 특성은 다이렉트, 스테이셔너리, 리트로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순행, 정지, 역행이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실제 우주에서 행성들이 태양의 공전 궤도를 역행하거나 정지는 하지 않지만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을 했을 때 지구도 움직이는, 태양을 따라 공전을 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속도가 뒤바뀌듯이 보이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성학에서는 차용을 해서 이렇게 행성의 상태를 또 보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스테이셔너리가 이제 역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스테이셔너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행을 하기 위해서, 네, 하게 되는 그런 정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행과 정지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행성이 역행할 때는 그 행성이 상징하는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해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로 요 술객님께서는 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글이 오네요. 네, 첫 번째 정지와 두 번째 정지도 의미상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비유로 첫 번째 정지는 사람의 병에 걸려서 막 자리를 보존할 때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정지는 오랜 투명 생활 끝에 이제 막 기력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비유를 했다고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네. 네이탈 차트에서 역행하는 행성 어플릭션이라고 말하고, 이 어플릭션이란 고통을 당한다는 뜻,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릭션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행성이 다스리는 사안 혹은 하우스의 사건이 지연되고 방해받는,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최악에는 이제 아예 사건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최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악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 행성이 그때 다스려야 되는 사건이 교통사고였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리트로그레이드에다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사건이 아슬하게 비껴가듯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네이티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빗나가서 발현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 모든 행성은 이제 순행 정지 역행만 하지만 태양과 다른 순행만 합니다. 태양은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만 다른 속도가 규칙적이지 않죠. 네. 하루 15도 이상 빠르게 이동할 때도 있고요. 10도밖에 이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돼 있네요. 네. 행성의 속도는 디그니티 중에서 액시덴탈 디그니티에 속한다고 이제 요 숙객님께서 전 포스팅에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네. 행성이 이제 평균 속도 이상인 경우가 있고 평균 속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평균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은 이제 액시덴탈 디그니티가 강해지므로 사건이 신속하게 나타나게 되고, 속도가 느리면은 발현 속도가 지연이 된다. 너무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예시도 들어주셨네요. 내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저 사람과 잘 되고 싶은데 과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고백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받아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도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정말 궁금해서 호라리를 이렇게 딱 띄웠는데, 1하우스 로드 수성 그리고 7하우스 로드 목성에 이제 트라인 에스펙트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1하우스랑 7하우스를 이제 나와 상대로 두고서 되게 간단하게 예시를 드신 거예요. 원래 실제 호라리는 더 복잡하게 돼 있겠죠. 일단은 1하우스 로드 수성, 7하우스 로드 목성이죠. 트라인이에요. 삼각이죠. 그리고 수성이 목성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수성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상태고, 금성이 저쪽에서 목성에게 빠르게 다가와서 수성보다 먼저 목성과 완전한 에스펙트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이 글만 보고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볼게요. 수성이 어디로 할까요? 네, 수성과 목성이 삼각을 맺는 상태라는 거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수성은 속도가 느려지는 상태예요.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금성도 목성에게 아스펙트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스펙트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수성이 금성보다 더 먼저, 각도가 더 작은 거죠. 각도가 작아서 먼저 아스펙트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성의 속도가 금성보다 떨어져서 금성이 먼저 목성과 파틸 아스펙트를 맺고 그 후에 수성이 목성하고 파틸 아스펙트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성과 목성, 즉 1하우스와 7하우스가 먼저 로드끼리 만나기 전에 그 제3의 행성이 그 목성인 7하우스와 아스펙트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1하우스와 7하우스가 사귈 수 없고, 그 제3이 7과 먼저 만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 간다라고 해석한다고 이렇게 적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좌절 당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네, 그래서 행성의 속도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무시하는 면이 많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죠. 네, 그 정도로 행성의 속도 이 부분은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초급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사안인 만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결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아스펙트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건이 발현될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정도로 기초이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순행을 하다가 이제 역행 정지를 하고, 역행을 하고 순행 정지를 하고 다시 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술객님께서 이제 그 다른 포스트에 아마 언급을 하셨을 텐데, 이 포스트는 언급을 하지 않고 계셔서 이제 여기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요. 스테이셔너리, 즉 정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 역행 정지, 그리고 투병 생활이 끝나서 이제 막 움직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순행 정지, 두 가지의 정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지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순간적으로 행성이 항성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항성은 저희가 봤을 때
하늘에 고정된 위치에서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태양도 일종의 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항상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을 순간적으로 딱 멈춰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1도씩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고, 더 먼 태양과 같은 항성인 별들은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아마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우셨을 거예요. 네. 행성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죠. 물론 태양보다 느린 그런 행성들이지만, 그렇지만 지구에서 단순하게 관측을 했을 때 이들이 멈추게 되는 정지라고 하는 일종의 현상은 이 행성이 항성, 즉 항상 고정된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성질의 순간적으로 놓이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지의 위치에 있는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중요하게 봐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10강에서 말씀드릴 파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이티브, 즉 네이탈 주인이 태어나기 전후 7일 안쪽으로 이제 파시스나 행성 정지가 발생하면은, 그리고 그 파시스한 행성과 그 정지를 하는 행성이 네이티브의 주요한 지점, 뭐 ASC 로드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정지 같은 경우에는 역행 정지보다 순행 정지가 훨씬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해당 행성이 순행 정지면서 전후 7 안쪽이고 태어난 날로부터 전후 7일 안쪽으로 이제 정지가 발생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지나 파시스는 이제 얘기를 하기로 7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실제로 유효한 거는 거의 정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전후 하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시스도 아무리 쳐도 전후 3일 안쪽으로 봐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시스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잠깐 패스하고 정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 네이탈 차트가, 그리고 그 상승 로드인 토성이 뭐 이 네이탈 주인이 태어나기 1시간 전에 막 역행해서 순행으로 넘어가는 그 순행 정지 상태를 바로 이렇게 탁 걸고서 지금에는 순행으로 찍힌 거다라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확인할 수 있죠. 뭐 이제 여기서 뭐 스페이드 뭐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행성 속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속도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제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면 이제 이 네이티브의 로드가 흉성이긴 하지만 순행 정지를 하고 있구나. 좀 더 이제 뭐 가산점 같은 걸로 쳐주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순행 정지면 뭐다, 뭐 역행 정지면 뭐다, 역행이면 뭐다, 뭐면 뭐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해석을 하시게 될 때 아까 봤던 의미 보셨죠? 네. 뭐 토성이 상태가 짱짱해요. 그리고 되게 속도도 빨라요. 흠이 별로 없고 악시덴탈 디그니티도 되게 좋아요. 본질적 위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룰러십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1하우스이고 나쁘지 않죠. 되게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좋게 발현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짱짱맨이네. 이제 이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토성의 속도가 느려요. 근데 순행 정지네. 그러면은 임팩트는 전자보다 훨씬 클 수 있지만 그 임팩트가 나타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아까 비유해서 순행 정지는 투병이 끝나고 막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출발선 자체가 조금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상태가 네이티브 삶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투병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병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 기운이 되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그런 시점 같은 거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점점 이렇게 더 강하게 키워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여지가 있지만, 속도가 애초에 빠른 행성은 그게 무한하진 않거든요. 가다가 점점 이제 느려지면서 다시 역행으로 접어들게 돼요. 이게 삶의 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엄청 속도가 빠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네, 계속 이 얘기로 귀결이 되네요. 네, 어쨌든 해석을 하면서 자유롭게, 그러나 기초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살짝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답을 내놓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차트, 저도 제 차트 놓고서 몇 년이니,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보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차트라는 거는 그때 해석을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각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하면서 좀 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다시 봤더니, 아, 그때는 이해되지 않던 이런 구조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놓고, 아, 난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학문도 막 이렇게 했고 막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도닥여 주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뭐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서 조금 더, 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갓난아기 다루듯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9강 칼데안 오더 행성의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벼운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네,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 무엇인가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이었죠. 네. 이해가 많이 안 가신다면 제가 영상에 아까 이제 살펴봤던 그런 글 타레들 링크 올려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관련된 글들이나 아니면 검색하시고 싶은 것들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